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안에 불만이 이렇게 올라온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평온 독서 버전이 아니고 약간 까칠 독서 버전이라고나 할까요? 벤, 컴온. 엄마한테 오세요. 야옹야옹 하지 말고.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졌어요. 사실 저는 이게 저의 가장 큰 단점이 있는데 이게 좀 짜증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평온해지려고 노력도 하고 기도도 하고 명상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일도 열심히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가끔씩 그냥 훅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뭔가 내 안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분노 같은 게 이렇게 올라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책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20대 때 정말 누우면 바로 잘 정도로 굉장히 바쁘게 살았던 것 같아요. 하루에 3, 4시간 밖에 못 잤기도 했고, 그 다음에 연애도 해야 되고, 세미나도 가야 되고, 일도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진짜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가진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내가 빨리 성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여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안 좋았던 시즌이었어요. 왜냐면 우리 쪽 일은 남자를 선호를 많이 하기 때문에 좀 더 어려웠죠. 그러니까 지금은 좀 사정이 많이 달라졌어요. 20년 정도 지나서 그런지.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빨리 가족을 건사해야 된다. 지금까지도 한 번도 가족을 건사해 본 적은 없지만 가족을 건사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게 그런 이상한 부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상담 심리를 공부할 때 그게 페어런트 차일드라는 걸 알게 됐어요. 페어런트 차일드는 뭐냐면 자기가 마치 부모 걱정을 하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인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부담을 갖고 사는 건데 제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를 잘 몰랐을 때쯤 착한 사람 신드롬 같은 게 대두가 됐어서 화두에 올랐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착한 척 한다 라고 하면서 안에 분노가 있다라는 걸 했는데 저는 그때 사실 바빠서 내 안에 분노를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이거 할래? 저거 할래? 그냥 응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너무 부담스럽긴 한데 그냥 꿋꿋이 또 하나씩 해내면은 또 해내니까 저를 또 믿었던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100% 부정적인 요소를 가진 건 아니었지만 부정적인 요소가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을 읽었던 이유는 제가 요즘에 갓생 라이프라는 그 워딩에 꽂혀서 갓생을 사는 사람들한테 위험하다라고 저는 스스로 느꼈거든요. 갓생이 위험하다. 번아웃과 우울증을 갖고 올 수 있고 굉장히 좌절감과 무기력을 학습할 수가 있는 시스템이 돼요. 지금 갓생 살고 열심히 운동하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너가 그게 성취가 안 돼서 그런 거야 했지만 저도 한 달에 꽤 많이 벌어보기도 했거든요. 진짜 열심히 살아서 그런 일이 생긴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성취가 오래 안 가요. 끊임없이 더 요구하고 있고 끊임없이 나를 더 목조르고 있고 부담이 너무 커서 어느 순간 이 부담에 내가 질식할 수 있겠구나 해서 도망치듯이 사실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된 건 이 책은 저한테 많은 걸 이렇게 짚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책의 내용은 사실 여러분이 다 아는 내용일 거예요. 어, 어떤 내용이냐면 시간의 가치를 돈의 가치에 비교하지 말고 너의 시간을 가지고 너의 시간을 최대한 너 것으로 만들고 그 시간을 네가 가슴 설레는 일로 채워라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 벤 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말 자체가 확 와닿아서 어렸을 때 제 삶의 한 15년, 20년이 확 떠오르는 거예요. 플래시백 되듯이. 약간 그 기분이 하루 종일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내가 왜 그렇게 소진하고 살았을까? 나를. 에너지를 소진하고 살았을까? 그러면서 이제 어저께 인사이드 아웃 2를 봤거든요. 그걸 보면서도 애써 제 사춘기를 외면했던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도 찝어주잖아요. 조롱되고 짜증내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그렇게 되고, 이론적으로 유론의 정원이나 어떤 걸 읽을 때, 그 다음에 성장 뭐 그런 심리학적인 책을 읽을 때 이해하고 지식으로서는 탐구를 했을지 몰라도 내 내면 깊은 곳에선 그게 탐구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저는 나만의 어떤 고립된 공간에 살고 있는 세계일지도 몰라요. 이 유튜브의 세계가. 그러면서 이게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길 원하면서 알려지지 않길 원해요. 왜냐하면 정말 창피하기도 하니까요. 그냥 어떤 다이어리 쓰듯이 써지는 것 같아요. 책을 읽으면서 문득문득 나의 뇌를 만나고 나의 마음을 만나는 느낌? 그래서 굉장히 좀 어설프긴 하죠. 그러면서 제가 배우는 것도 있고 성장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점심 준비하다가 남편이 뭐 도와줄까? 이런 말 한마디에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알아서 하면 안 돼? 약간 이런 거. 그냥 말하면 되는데 사실 그냥 알아서 하면 안 돼? 이러면서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면서 이제 짜증을 확 냈더니 남편이 알아서 이렇게 좀 자리를 좀 피해 주더라고요. 이제 저랑 산지 이제 14년 정도가 넘어서 이제 저를 좀 잘 알고 있거든요. 저의 이런 무뚝뚝함과 시니컬하고 가끔씩 그냥 일에 매몰돼서 사람을 차갑게 대하는 면이 있어요. 근데 이 면에 꼬리를 깊게 들어가면 어릴 때로 돌아가요. 저는 공부를 좋아하는 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집안 환경이 저를 공부를 할 수 있게 두질 않았어요. 주말마다 이제 농장 가서 일해야 되고, 그리고 집안일을 했어야 했고, 굉장히 많이 제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이제 그래서 저는 여름방학 때 할머니랑 살고 싶다고 해서 외할머니 댁에 그냥 한 달 가서 살기도 했거든요. 엄마 품보다 할머니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할머니 일을 안 시키니까. 이렇게 따지면 저희 엄마가 되게 매몰차고 매정한 사람처럼 보이겠지만 그렇진 않았어요. 엄마도 그 환경 내에서 엄마의 최선을 다했지만 엄마가 너무 불쌍하게 보였던 저는 제가 힘도 세다고 생각했고 덩치도 크다고 생각했으니까 열심히 제가 커버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생각하면 뭘 그렇게 도와줬겠냐 싶어요. 내 마음은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 마음을 꾹꾹 참고 이게 우리 부모님이 볼 때는 저는 사춘기가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왜냐하면 티를 내지 않았고, 그리고 20대 되기 전에 고등학교에서 서클 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지원하는 학교였는데 그때 성격을 많이 바꿨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바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하기 위한 어떤 가면을 찾은 건데, 그래서 그 가면을 찾으면서 진짜 많은 밝은 척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사람들한테 먼저 나서 도움을 청해주고 먼저 나서서 내가 이렇게 해주고, 근데 지금 보면 되게 오지랖하고 공감을 한다는 걸로 굉장히 대신 가서 화내주고 싸워주고 이런 친구 있잖아요. 그런 친구가 되기도 했었어요. 그렇게 살면서 남의 인생에 개입을 하기 시작했고, 그런 부담감이 나이가 들면서 이제 확 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동생한테도 그렇게 대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모든 인생이 내가 다 맞고 내가 생각한 게 다 맞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게 자만인 걸 알고 저도 제 스스로 그거를 좀 어떻게 순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에 다시 내가 책을 읽으면서 어,
구도자의 마음으로 살아보자. 약간 이런 마음을 들면서 시작했던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울증에 빠지고 우울증 끝에 나를 구원해 준 것도 결국 책이랑 글쓰기, 그 다음에 간간히 낙서하는 정도의 그림 그리기였거든요. 그리고 나를 항상 옆에서 지켜봐준 우리 고양이들하고 우리 남편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우울증의 터널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에서 그 한 줄, 당신은 시간이 없는 게 아니다. 당신은 돈에 집착하고 있는 거다. 라는 이 한 줄이 제 마음을 진짜 많이 흔들렸거든요. 사실 저는 돈을 부정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돈을 부정했고, 돈을 부정하면서 돈을 벌어도 그 돈을 다시 저금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엄청 정직하게 돈을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원하는 가방이 있어도 저건 내 주제에 들 수 없어. 이렇게 하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마음을 다 놨던 사람이죠. 그래서 사실은 마흔이 되기 전까지, 37이 되기 전까지는 사실 옷 사는 게 되게 무서웠고 물건을 사는 거 자체가 되게 두려웠었어요. 지금은 그거에서 많이 이제 경제 공부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도 하면서 이제 그거에서 좀 나서, 그리고 그만큼 성장을 해서 지금은 그렇게까지 시간을 돈을 환산하는 버릇은 없었는데 이 책을 읽으니까 그때 생각이 되게 많이 났어요. 그래서 이 책은 정말 쉽게 설명돼 있고 정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읽을 수 있는 책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한테는. 근데 저한테는 굉장히 와닿았어요. 그래서 내 마음을 좀 많이 울렸다. 그리고 제가 20대 때 마음으로 돌아가 보니까 제가 끊임없이 남들한테 저를 증명하고자 노력을 하면서 살았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너무, 내 스스로가 너무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화나는 이 마음이 그때 20대 때 만들어진 이 마음이구나. 이 마음이 누군가한테 증명을 해내고 싶고 누군가한테 위대해 보이고 싶고 누군가한테 정말 스페셜한 누군가처럼 추앙을 받고 싶어 했구나라는 것을 다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껍데기 속에 겸손함을 가장하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 아주 코어 핵심에 있는 그 심리적인 어떤 문제를 톡 건드린 느낌이어서 사실 되게 쉬운 책인데 굉장히 나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든 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알라딘에서 특가로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특가로 샀어요. 7,900원에. 그리고 이 책에서는 사실은 제 말을 듣고 살펴 무슨 심리학 서적인가 하는데 진짜 뻔한 말밖에 없어요. 당신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관찰한다. 당신 자신에게 묻는다. 이 활동은 내 마음을 설레게 하는가 아닌가. 마음이 설레지 않는다면 그 활동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단순하게 쓰는 말들이 진짜 빼곡하게 들어가 있는데 이 말들이 제 20대의 저를 만나서 위로해 주는 거죠.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 이렇게. 그래서 전 이 책이 지금에서 되게 소중한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갓생을 살고자 하시는 분이거나 지금 나는 너무 게으른 것 같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읽으면서 그렇게 안 살아도 된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렇게까지 쥐어짜지 않고 살아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할 때 그 과거의 저한테 되게 미안했던 건 제가 약간 올리브 열매 같이 짜졌거든요. 이렇게 쭉 계속 짜서 착즙돼서 짜서 내가 망가져가는 그런 느낌으로 살았어요. 언제든지 그렇게 살 수 있을지 알았고 그렇게 살 수 있을 만큼 내 멘탈은 강했다고 생각했고 뭐든지 내가 도전하면 이루지 못할 게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저의 기만과 자만이라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었죠. 그래서 그때 너무 저를 쥐어짜서 결국 번아웃이 왔고 공황장애가 왔고 우울증이 왔어요. 그래서 꾸준히 이제 치료를 받았고 지금은 이제 많이 개선된 상태고 가끔씩 이렇게 그 10대에서 20대까지의 그 20년 동안의 어떤 트리거가 나오면
이렇게 좀 감정이 깊어지기도 하죠. 근데 이런 걸 조금 벗어나지 않고 이걸 조금 해소를 하고 나면 좀 많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좀 마음이 힘드신 분들은 꾸준히 주변에 도움을 또 구하시고 치료도 받으시면서 독서도 꾸준히 해보신다면, 저처럼 과거의 저를 또 만나게 되신다면 그때 그 과거의 저를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결국에 내 자신을 스스로 사랑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길 정말 바라겠습니다. 원래 이 책은 그런 내용이 아닌데 제가 또 이런 내용으로 또 녹화를 하고 있네요. 아, 어쨌든 제가 지금 이렇게 책을 읽고 기록하는 행위는 사실은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 성격이고 저를 보지 않는 성격으로 저를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걸 좀 안 하려고 이걸 편집하면서 다시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업로드해서 한 번 더 확인하게 되고 이러면서 두 번, 세 번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저를 좀 더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감사하다 하면서 또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자기만의 그런 마음을 더 건드려주는 책을 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평온독서 하세요.